안녕하십니까. 저는 페스탈루치의 발표를 맡은 컴퓨터 교육과 윤혜원입니다. 여러분은 페스탈루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고아의 아버지, 교육의 성인과 같은 별명으로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페스탈루치의 생애에 대해 알아보고 페스탈루치의 인간관과 교육관을 알아본 다음 질문을 하는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려 합니다. 그럼 먼저 페스탈루치, 그는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간단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페스탈루치는 신인문주의 시대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신인문주의란 18세기부터 19세기 초엽에 걸친 제2의 인문주의 운동으로 힐압의 이상을 부흥시켜 인성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문화문의 사조입니다. 신인문주의는 인간의 이성만을 강조하는 이성지상주의 계몽사상에 대항하여 조화로운 발달을 추구하는 것으로 페스탈루치의 교육관을 보면 이가 잘 드러납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 그의 생애를 간단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페스탈루치는 1746년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치료해주는 의사 아버지와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옷과 음식을 보내주곤 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그 역시 이러한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페스탈루치는 취리히 대학에 입학하여 사회운동 단체에서 활동했으며 여기서 만난 안나와 1769년 결혼을 합니다. 이후 그는 루소의 에밀을 읽고 그에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두 교육자 모두 신인문주의, 자연주의 등 유사한 부분이 많지만 루소는 중산층 이상 가정 내의 아동 중심적 교육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면 페스탈루치는 이에서 더 나아가 서민 가정 또한 교육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이후 그는 노이호프의 농민학교를 설립하고 브루크도르프, 이베르돈의 학교를 세웁니다. 이베르돈은 유럽 교육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의 교육법은 현재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귀감이 됩니다.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바치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이 말은 페스탈루치의 묘비에 적힌 말입니다. 고아들을 조건 없이 가르쳤고 19세기 이전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했던 그의 업적을 잘 보여주는 문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의 인간관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페스탈루치는 인간이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인간 본래의 선한 인간성이 발현된다고 보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입니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선천적으로 인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본성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왕좌에 있으나 초가에 있으나 모두 같은 인간이라는 신념 아래 농민의 대중교육과 고아교육, 아동교육에 힘썼습니다. 페스탈루치는 교육의 기회는 특권층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대중과 아동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이러한 대중교육, 보편교육을 사회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제 교육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페스탈루치에게 있어서 교육의 목적은 인간성의 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성을 정신력, 심정력, 기술력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보았습니다. 정신력은 지적 능력으로 우리의 머리와 관련이 있고 심정력은 도덕적 능력을 의미하고 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술력은 신체적 능력을 말하고 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삼육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페스탈루치는 앞서 다루었던 머리, 마음, 손을 함께 개발해야 한다는 전인 교육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지적 지식이나 인성 교육이 하나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덕체를 겸비한 조화로운 교육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교육의 목표인 인간성의 개발이 인간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의미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듯 교육을 통해 인간을 도야하고 그렇게 개혁된 인간을 통해 사회의 개혁을 가져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럼 교육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가 주장한 교육 원리 중 몇 가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자연의 원리는 교육이 일정한 규칙을 따라 순리대로 흘러가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입식 교육보다는 아이들에게 내재된 능력을 개발하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직관교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관교육은 경험을 통해 앞서 다룬 지덕체를 배울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페스탈루치는 추상적이고 언어 중심적인 전통적 교육 방법에 반대하면서 학습은 감각, 지각, 관찰 등의 직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학습자는 능동적으로 경험들을 조작하고 구성할 수 있는 직관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는 직관의 구성 요소를 수형어의 세 가지로 두는데 이처럼 직관교육은 인식론에 기초하여 대상이 되는 실물을 사용하여 수를 세고 그 형태를 추론하고 이름을 붙이는 직접적 경험을 통해 학습자가 사물을 효과적으로 개념화하고 그것과 관련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작교육은 말 그대로 노동을 중시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페살로치는 앞서 언급한 삼육론 중 특히 기술력을 발달시키기 위한 노작 교육을 필요하다고 보았지만 신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도덕에 관한 측면도 발전시키는 교육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손으로 파악될 수 없는 것은 결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어쩌면 노작 교육을 잘 설명해주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가정교육의 원리입니다. 그는 정서적 도야를 통해서 인격의 기초가 형성된다고 보았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사랑을 통한 교육을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진정한 학교에서의 교육도 가정에서의 교육과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의 교육소설인 리나르트와 게르트루트에서도 지혜로운 어머니인 게르트루트를 내세우며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서 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관계를 통한 도덕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럼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탈로치는 체벌 찬성론자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아동중심주의 교육자이며 고아들의 교육에 힘쓴 인물인데 왜 체벌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을지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체벌을 억제해야 하긴 하지만 체벌을 강한 훈련 과정, 부모를 대신한 교사의 사랑, 아이의 행동을 교정하기 위함, 잘못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라고 설명하며 체벌의 긍정적인 면을 인정하였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체벌을 금지하고 있지만 저는 어린 시절 잘못을 했을 때 부모님께 사랑의 매로 손바닥을 맞았던 경험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교육을 위한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반대하신다면 교육적으로 강한 개선 효과를 주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래의 교육자 혹은 미래의 부모로서 이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